농산일은 겨울에도 참 바쁘죠.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은 한라봉. 설맞이 수확이 한창인 요즘인데요. 우리 지금 드론 축구 가야 되겠죠, 형님? 그래야지. 버시하지 않은데 일단 따라와 보시오. 네, 드론 축구요? 이게 무슨 소리죠? 평균 나이 65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화순 어르신들의 드론 축구팀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하다가도 쉬는 시간만 되면 소란스러워진다는 도곡면의 한창고. 비밀스러운 이곳의 핫 이슈는 다름 아닌 드론 축구. 여러분께 특별한 창고를 소개합니다. 시원하게 공중을 가로지르는 매력, 소리와 바람으로 먼저 느끼는 드론 축구의 위력, 조금 느리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생각은 이분들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연습을 통해 고난도 기술도 척척 해내는 어르신들. 유리머스 팀은 상당히 고령자분들이신데 평균 65세 이상 사회활동을 다 마치신 분들이 취미로 이제 드론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박인철 감독님 따라가서 대회 가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스릴 있고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론의 매력에 그래서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팀을 꾸리겠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드론을 자격증을 땄는데 또 동생들이 또 후원을 해서 축구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걸 바로 운명이라고 하나요? 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드론 축구로 더 돈독해진 어르신들. 단장님이 한 명 한 명 팀을 꾸려 작년 5월 창단한 유리머스. 팀이 만들어지자마자 단장님의 농기계 창고를 직접 개조해 만든 경기장. 일일이 손수 만들어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한 드론 축구. 규칙은 간단합니다. 한 팀당 5개의 드론공으로 3분 동안 3세트를 진행하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트라이커가 쏜살같이 골대로 들어가면 텐션 올리고 분위기 살리고 짜릿한 경기를 이끌어냅니다. 저희들이 60이 넘어지면 어떤 일에 도전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나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했어요. 과연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연 될까? 일단 고민보다 고! 걱정보단 부딪혀보는 게 젊음이죠.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 창단 7개월 만에 감격의 첫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드론은 축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기를 하다가 골이 하나씩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들이 유리머스 화이팅 하고 외쳐줄 때는 진짜 참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학생들 못지않은 실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간만 맞으면 무조건 연습하러 모인다는 어르신들의 열정. 그래서 그런지 섭외를 할 때도 계속 운동 중이시라던 우리 단장님. 틈만 나면 연습 삼매경인 유리머스의 기본 실력부터 좀 볼까요? 공중에 뜨기 전 가장 기초 훈련인 바닥 쓸기부터 공중에서 좌우전으로 움직이며 방향의 감각 익히기. 그리고 기본 중의 기본, 호버링은 공중에서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 기술인데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 만큼 또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한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드론 축구. 스트라이커와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하는데요. 두 공이 호버링으로 골대를 막으면 스트라이커 공이 수비 공을 부딪혀 밀면서 재빠르게 골대로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공을 띄우는 것부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촬영 경력 20년 광주 MBC 카메라 감독님의 실력은 카메라 잠깐 내려놓고 1차 시도 호기롭게 뛰어봤지만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도 무시무시한 경력 무시 못하죠. 공 띄우기 1단 성공. 들어간다. 그래도 이 정도 해주면 대단한 겁니다. 골! 2차 시도 만에 손쉽게 골대 안으로 슝! 감독님 나이스 샷! 나보고 잘하시는데. 유리모스의 실력 확인 완료. 이제 손가락도 풀렸겠다. 제대로 대결 한번 해볼까요? 신입 단원 핸디캡이 붙은 YB팀 4분과 연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OB팀 3분. 시합 10초 전. 미니게임이지만 실전처럼 진지하게 임하는데요. 시작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는 OB팀. 하지만 YB팀의 철벽 수비에 튕겨져 나갑니다. 기체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치열한 플레이. OB팀의 하유로 단장. 흔들리지 않고 다시 집중해서 결국 첫 골! 골인입니다. YB팀도 질세라 맹렬히 OB팀을 추격하는데요. 탄탄한 호버링으로 막힌 OB팀의 골대를 잽싸게 뚫고 골인! 골이 들어가거나 어떤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게임의 포인트입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손가락 제대로 풀린 OB팀의 계속된 득점 끝에 1라운드 7대4로 OB팀 승리. 2라운드는 YB팀의 과감한 공격으로 YB팀 승리.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더 완벽하게 배터리와 기체를 세팅합니다. 이런 데가 부딪히면 깨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뽀뽕을 갖다가 하나씩 교체. 이젠 뭐 전문가 다 되셨네요.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모든 역량을 뽐낼 때가 왔습니다. OB팀, YB팀 모두 파이팅! 시합 10초 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 격하게 공격과 수비를 이어가는데요. 그 끝에 OB팀이 첫 골을 가져갔고요. 반면에 YB팀의 스트라이커는 OB팀 수비공과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호버링을 계속 시도하지만 공이 떨어지며 전원선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 낭패일까요? 그렇다면 수비에 사활을 건다. 끈질기게 공을 쫓으며 섬세하게 드리블하는 손가락. 그러나 이때다. 기회를 잡은 OB팀이 이 시기를 놓칠 리 없죠. 눈에 띄게 OB팀의 얼굴이 밝아졌는데요. 공도 시원시원하게 골대를 가로질러 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조급해진 YB팀. 반격을 가해보지만 이미 벌어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네요. 결국 7대0, OB팀의 승리로 게임 종료. 농장팀이 잘한 것 같습니다. 농사할 때는 육체가 힘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놀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아주 즐겁고 또 그 반면에 또 우리가 또 이기고 있으면 더 즐겁고 그러거든요. 더 많은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게임을 할 때마다. 사람 흉내니까 조작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이제 물 스트라이커의 기체 결함이 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 목표는 우리가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눠졌는데 저희가 지금 3부 리그거든요. 전국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2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2부 리그 진입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젊은이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전의 한계가 있을 소냐. 하늘 위로 밀어붙이는 어르신들의 열정. 노령화 노! 노련미로 쌓은 내공과 꾸준한 연습으로
한층 더 발전할 유리머스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는 돌려차기, 하늘을 향해 발끝을 세우는 발차기. 대한민국 전통 무술 태권도는 언제 봐도 기품 있고 절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태권도는 없었습니다. 이 태권도의 새롭고 놀라운 매력을 알리는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충남을 넘어 세계로 K-태권도의 가능성을 위풍당당 예고하는 태권 청년들.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 공연단을 만나봅니다. 운동장 트랙을 보는 순간 몸이 근질근질, 제 안의 질주 본능이 깨어나더라고요. 가볍게 워밍업 중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운동해야지라고 하는데요. 저도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숨쉬기 운동, 지금 30년 넘게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를 논산 시민운동장에 부른 이유가 이 운동을 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운동하러 가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다들 약속이라도 한 건가요? 오늘따라 논산 시민운동장이 북적북적합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입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180도 다리 찢기부터 현란한 발차기까지.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일단 이렇게 해서 밀어야지. 엄지손가락 구부려서 이렇게. 그지? 다리가 이렇게 밀으면 나를 보잖아. 그러니까 미르는 운동장이거든. 몸풀기 운동만 봐도요,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태권도 선수분들인가요? 우리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 공연단 단원들입니다. 시범 공연단 단원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은 감독님? 태권도가 몇 단이세요? 제일 마지막 단입니다. 9단입니다. 9단? 예. 그거 완전 최고단이네요? 태권도의 끝단이라고 해야죠. 끝단. 아니, 감독님께서 이렇게 9단이시고, 그럼 여기 계시는 단원분들은 몇 단일까요? 보통 4단 정도 됩니다. 4단. 네. 아무래도 실력이 또 대단한 친구들이 또 모인 것 같아요. 2019년 태권도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창단된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 공연단. 특히 우리의 역사를 태권도 퍼포먼스로 알리는 공연은 수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제가 도복을 입었는데 정말 늠름하고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제가 잘 입은 게 맞나요? 도복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멋집니다. 이제서야 제가 좀 태권도인이 될 마음의 자세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 이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공연단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선발이 될 수 있나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들, 그리고 뭐 사범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시범 쪽에서 정말 일각인 최고의 그 단원들이 응시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단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쏘는 격파 시범을 보고 계십니다. 보니까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도전해 볼 테니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선배님? 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발등으로 차고 옆에 두고 돌아서 차고 두면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당차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도전! 화이팅! 미리 말씀드리면 슬로우 화면 아니고요. 온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역시 쉽지가 않네요. 태권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셨죠? 우리 단원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생겼어요. 먼저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 공연단에 어떻게 지원해서 이렇게 단원이 되신 건지. 시범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공연 경험이나 시범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서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느끼고 이제 알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태권도와 함께 알려주고 계시는군요. 연습하거나 훈련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같은 거 없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마땅한 훈련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시범들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힘든 상황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공연만이 갖는 그 매력은 어떤 걸까요?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시범해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 시범 스토리 속에 빠진 것과 이제 괴한동네 만세를 하면서 관중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느꼈던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야, 진정으로 공감하고 몰입하는군요. 충남의 학생들로 구성된 태권도 공연단. 겨울방학에도 연습은 멈추지 않습니다. 3m 높이까지 올라가서 공중 격파를 하는데요. 눈앞에서 묘기를 보는 것처럼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단원분들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감탄이 나오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유관순 태권도 공연에 들어갈 태권도 기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원들 같은 경우는 수직축으로 회전하는 격파와 남성들 단원 같은 경우는 수평축으로 회전하는 격파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동작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공연이나 무대에서도 실제 보는 동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연에 실제로 들어가는 기술들이고 지금 보신 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 높은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태권도로 알리고 있는 공연단. 작품에 쓰이는 소품들도 하나같이 생생했습니다. 일본군이 쓰던 모자부터 민중의 상징인 하얀 저고리까지 3.1 만세운동의 현장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어요. 유관순 열사의 독립만세운동, 또 거기에 대한 일본군들이 제압하는 이런 신들이기 때문에 각 소품이 일본 군사복, 독립운동가들, 또 유관순 열사, 이건 이제 유관순 열사가 입는 신의 저고리와 치마. 이렇게 흰 저고리랑 치마를 입고 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만세해야 되니까요. 네. 이 소품이나 의상들을 보니까 실감나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뜻깊은 공연에 좀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같이 그래요? 한번 연습해봐도 될까요? 우리 단원들하고 그러면 우리 일반 평민들, 또 유관순 열사와 같이 만세운동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일본 군사들이 또 순사들이 또 제압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실 수 있겠어요? 한번 열심히 연기해 보겠습니다. 네. 태극기부터 챙겨가지고. 자, 한번 가볼까요? 독립운동 하러 가볼까요? 단원들이 발차기 격파 연습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새 의상을 갖춰 입고 연기에 집중합니다. 저도 오늘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만세를 외치던 시민이 됐는데요. 단원들의 실감나는 연기 덕분일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태극기를 휘날리던 날, 천안 아우네 장터에 들리던 그 통안의 외침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 태권도로 보여주는 이 공연, 그리고 우리 역사까지 되새겨볼 수 있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공연단의 이 계획, 2022년 신년 계획도 너무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게 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전국 또는 우리 특히 충청남 도내에 있는 각종 행사에 우리가 시범 공연단을 통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간을 좀 생각해보고 또 이 고취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중심인 충청남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좀 이력을 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시범 공연단의 앞으로의 포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태권도란 오뚜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태권도란 성취입니다. 수많은 태권도 발차기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배우면서 익혀간다는 게 저에겐 큰 성취감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도 대한민국 태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남의 청년들이 외치는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리시나요? 태권도로 전하는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매력 있는 K 콘텐츠로 키워가는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 공연단. 그들의 가슴 뜨겁고 당당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달리는 기분. 기억이 안 난다. 예전에는 말이죠, 이렇게 태양광이 막 쫙 그래가지고 여기 빙판장이 딱 되면 그냥 썰매를 타고 막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안 알잖아요. 그래서 그 썰매 타는 기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제대로 된 멋진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썰매, 스케이트 타보러 갈까요? 렛츠고! 타화강변을 바라보며 시원하게 얼음 위를 달릴 수 있는 곳. 스케이트, 썰매, 골라 타는 재미가 있는 곳. 타화강 야외 빙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즐기려면 빙상장으로 오세요! 출발! 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 티켓은 현장 구매만 가능. 빙상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줄을 서시오. 야, 이보세요. 지금 즐거운 썰매 스케이트 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우리 일행들 이보세요. 쫙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포항에서 왔어요. 포항에서 아침 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8시 반 안 돼서 출발해가지고? 네. 이야, 기대가 무진장 크겠네요. 네. 도영아, 오늘 말 잘 듣고 엄마랑 재밌게 타고 가자. 재밌게 타고 가자.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이 어머니 몇 시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9시 30분부터 예.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 춥지 않아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왜 안 추워요? 내복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이거 타려고 하는 그 즐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도 안 춥죠? 네,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입장객은 방문록을 작성한 뒤 입장하는데요. 평일은 총 4회차, 주말 공휴일은 총 5회차 운영을 합니다. 첫 타임부터 문전성시. 타화강 야외 빙상장이 인기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자, 오실 때는 장갑만 끼고 오세요. 이 모든 스케이트 장비가 단돈 2,000원에 해결됩니다. 장갑만 끼고 오세요. 라라라라. 야! 단돈 1,000원으로 즐기는 겨울 스포츠. 아빠와 아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썰매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설마 이거 만드신 건 아니죠? 만들었죠. 본인이? 예.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위에는 뭐예요? 바둑판. 예. 요건 바둑판이고 밑에는 저 회사에서 좀 자재를 좀 얻어서 용접을 제가 직접 하고 본인이 직접 용접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 와, 용접을 하고 여기에 나사를 그냥 박아가지고 박은 거죠. 와, 대단하시다. 근데 아버님, 사실 이런 걸 만들어도 우리 최근에 탈 데가 없잖아요. 탈 데가 없죠. 여기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서 저희가 북구사 하는데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럼 요거 만들어졌다는 거 알면서 뚱땅뚱땅 만드신 거예요? 아니, 2년 전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예. 2년 전부터? 그때부터 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방치만 떼고 있었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생겼다고 하길래 얼른 와봤죠. 그랬구나. 와봤더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아들 몇 점? 100점이. 100점. 아들이 끓여주는 썰매의 맛은 100점 만점에 100점. 아들이 끓여주니까 훨씬 재밌죠. 훨씬 재밌어요. 예. 예전에 혹시 아버님들이 끓여주셨어요? 아니, 그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 오늘은 진짜 효자 아들 만나가지고 예. 썰매를 다 타보셨네. 예.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님. 아들아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1시간 30분 동안의 1회차 이용 시간이 끝나면 철저한 방역 타임. 코로나 시국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이트장으로 가봤는데요. 운동신경 탁월한 리포터도 스케이트에 도전해봤습니다만 가자. 아이고 가자. 아이고 내가 얼음 다 깨네 내가. 아이고 가자. 빙글빙글 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제가 원래 운동신경이 좀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오랜만에 타니까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지만 금방 적응됩니다. 아니 물론 뭐 그렇겠지만 근데 이게 초보자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전요원들이 예. 계속 두세 명이 계속 돌면서 예. 조금만 위험하면 다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 예, 거꾸로 도는 애들도 바로 잡아주고. 근데 뭐 나는 내 몸을 내가 보호하지만 나 너무 어렵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 또 보조기구도 사용하면 됩니다. 보조기구가 뭐예요? 보조기구. 예. 한번 보시죠. 여기 펭귄입니다, 펭귄. 아니 선생님, 예. 제가 혼자 다니기도 불편한데 이게 펭귄을 줘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펭귄 예. 데리고 다니면 힘드는데 예. 이거 따라 다니면 쉬워요. 요놈을 따라다닙니까 제가? 예. 스케이트 초보자들의 구원투수 펭귄이 등판했습니다. 리포터처럼 의욕은 앞서지만 스케이트가 아직 미숙하다면 펭귄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 야, 이 뭐야 이거? 야, 내가 밀고 가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따라가게 되네. 만국기 아래 펼쳐진 겨울 왕국.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리 스케이트 왕초보라도 펭귄만 있다면 넘어질 염려 접어둬. 그럼 잘 타시는데요? 펭귄이 있어서 조금 쉽게 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아이는 어때요 지금? 아이도 펭귄 때문에 좀 덜 넘어지고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친구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깨끗하고 좋다 해서 와봤는데 저희 예. 대구에서 왔거든요. 예. 와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놀다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빙상장 때문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아이 방학이라서 그냥 네. 놀 겸해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태화강을 딱 보면서 네. 예? 이게 스케이트를 타는 느낌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연아가 된 느낌? 김연아! 이야! 어머니 아이와 행복하십니까? 네. 좀 어떠세요? 집에 갑갑했는데 네. 밖에 나와서 노니까 너무 활동적이고 좋네요. 엄마도 좋고 네, 아이도 좋고. 네. 아이는 어떠세요? 스케이트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뭔가 많이 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겨울방학의 추억! 태화강 빙상장에서 만들어! 코로나19로 답답한 집콕 생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겨울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태화강 뷰를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는 태화강 야외 빙상장으로 놀러오세요. 사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생겨난 8개 보 가운데 하나인 이곳. 지난 12월 1일 굳게 닫혀있던 합천 창녕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낙동강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 개방된 데가 합천창녕보, 지금 보시는 데가 합천창녕보인데 합천창녕보가 완전 개방이 됐고요. 그 위로 이제 강정보는 닫혀 있고 달성보, 강정보로 닫혀 있고 질곡보가 1m 정도, 그다음에 구미보가 2m 정도 그렇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천창녕보는 지금 관리 수위가 해발 10.5m에서 지금 4.8m까지 수위가 내려가서 한 5.7m 정도 강물이 빠진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저 상류로 가면 모래톱이 과거처럼 많이 드러나서 마치 옛날 낙동강 모습을 보는 듯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합천 창녕보에서 약 1.5km 떨어진 낙동강 상류 지점. 보의 수문이 활짝 열리자
그동안 멈춰있던 강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수위가 낮아진 낙동강에는 드넓은 모래톱과 함께 반가운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새들은 흑두루미 같은 절새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백로, 외가리, 그다음에 황오리 이런 오리류들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생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많이 오게 되는데 고라니나 싹, 그다음에 수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은빛 모래톱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은 다양한 생명들이 낙동강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수문을 개방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변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톱이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래톱은 수질을 정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수질을 정화를 하기 때문에 가령 여름에 녹조 현상도 수문을 개방해서 강이 흐름을 되찾으면 녹조 현상은 사라지거든요. 수문 개방한 금강에서 조류 개수가 제로에 이를 정도로 녹조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수문 개방을 해놓으면 모래톱도 드러나지만 수질도 좋아져서 우리가 마시는 물의 안전성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 합천 창녕보의 수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봄철을 앞두고 양파나 마늘을 주작물로 하는 상류 지역 농경지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인데요. 언제부터 이제 물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해마다 2월 한 10일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뭐 이거 일조로 가랑 뭐 이런 것보다도 땡기고 이런 거네. 2월 내가 1일까지는 해달라고 했는데 또 협의장은 2월 1일보다 1월 31일까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래 했는데. 현재 낙동강 인근 취양수장의 취수구 대부분이 강의 최저 수위보다 높게 설치돼 있는 상황. 합천 창녕보 역시 관리 수위 기준이 10.5m지만 보 개방 이후 현재 4.9m까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양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보 개방으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에겐 절박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양수구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합니다. 예산 국내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것도 수리할 때 담당이 한 30억원 들겠습니까 하는데. 그 내가 30억 우리 15억만 더 우리가 할게 이래 됐어. 뭐 30억 들 거 어디 있어 그거. 원격 여기서 요 다르가 저 좀 나오고 요 다르가 저 나오고 바닥 뭐 후두면 묻으면 되는데. 내년에 지금 이게 이래 되면 머리 아픈 기라. 모시기도 뭐하고 이제 뭐 안 그러면 우리 그거 해서 잘못은 이게 예산되는 그 양을 다 뭐 보상을 해줬는지.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주겠다 하면서 뭐 했는데 아린데 가가 예산 떨어진다 하니 아니 안 떨어진다 하니라. 그럼 내가 물을 없을 때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면 다른 마을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양수구가 훤히 드러나 있는 모습. 농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서 물 공급 받을 건 없어요. 이건 관정도 없고. 없지. 그냥 그 배수펌프 가지고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되기 전에는 기온기로 그렇죠. 한 800m 연결해가지고 800m 물이 최고 나옵니다. 물 퍼다가 시간 다 보내. 이거 돌려놔 놓고 밭에 와서 물 나오나 안 나오나 하기나 뭐 안 나올 때는 다부터 그거 가야 되고 뭐 차길이 있으면 하지만 벽사장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 뭐 그 시간 다 보내고 옳지 또 물을 그래 이거 맹기를 흠뻑 주지를 못하는 게 이런 갈석에도 이제 물 공급을 좀 원활하도록 조금 이제 개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모릅니다. 그거 알지. 환경부에서 통과돼가지고 이제 이거 아마 조만간 조사하고
이걸 조금 뭐 낮게 다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관을 연결하든지 할 겁니다. 이게 수위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도 그 농업용수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 그러니까 너무. 예, 그래야 되니까 이것도 물 만날 뺄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물 관계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취향성 개선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이 5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이제 낙동강 쪽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대상이 총 51개 시설인데 올해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된 게 29개소 274억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아마 상반기부터는 이제 그 설계 착수가 진행이 될 거고 설계가 끝나면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뭐 일부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조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시설 개선의 목적 자체가 기후 변화로 인한 뭐 가뭄이라든지 수질 오염 사고가 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호 관리 수위에 인접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시설 개선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도 낙동강의 생태를 관찰 중인 정수근 국장. 그는 은빛 모래톱이 드러나고 나날이 달라지는 낙동강의 모든 변화들이 다시 강이 흐르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입니다. 지천인 회천이란 강이고 전에 합천부에 물을 담았을 때는 여기가 다 잠겼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합천부 수문 개방을 해서 물이 빠지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서 모래톱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된 곳입니다. 멈춰있던 강, 깊어서 건널 수 없던 강은 이제 우리 두 다리로 건널 수 있는 낙동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거둬들이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강. 불과 보호 개방 한 달여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회천이 어떻게 보면 낙동강의 미래입니다. 낙동강이 과거에 4대강 사업 전에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잠기고 모래톱이 사라지는 그런 강으로 바뀌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수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에 수문만 열어줄 것 같으면 낙동강이 옛날 모습으로 빠르게 지금 이곳 회천처럼 바뀌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영남의 젖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위를 새들이 날개짓하며 누리는데요. 강이 강답게 흘러가는 모습. 우리는 거기서 낙동강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한 미소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손주들한테 전화가 와요. 할머니, 한옥 놀러 가도 돼요? 이래요. 그러면 와. 그러면 정말 와가지고 일주일을 놀다 가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갈 때는 울어요. 안 가고 싶다고. 한옥에 살면서 기쁨이 많고 힐링도 되고 자랑도 스럽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살면서 한옥에서 텃밭에서 이렇게 해갖고 상추 싸먹고 무쳐 먹고 할 때마다 너무 좋고 어떤 내가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좋답니다. 광양 백운산 아래 포근히 안긴 왕금 한옥마을. 예로부터 금이 많이 나왔다는 기운 좋은 땅에 25가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 작은 담장 사이로 비슷한 듯 저마다 다른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흙과 나무로 지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품고 있는 한옥은 전통의 멋과 기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허허 벌판이던 곳에 새롭게 마을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건 6년 전인데요. 한옥이 좋아, 한옥에서 살고 싶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서 마을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우리 마을 구성 인원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든가 은퇴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갖고 앞으로 장래에 백운선 밑에 자연공간에서 살겠다는 한옥을 짓겠다는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모였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살고 싶은 꿈은 누구나 품고 있는데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통 한옥의 기품은 살리면서 내부 공간은 현대적인 편리성을 갖춘 한옥을 지었고 넓은 마당엔 자연을 품었습니다.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동시에 집짓기를 시작해 완성하기까지 장장 8년이 걸린 프로젝트의 결과물 한옥. 시간과 정성이 켜켜이 담긴 집에 머물면서 삶에는 여유가 피어났습니다. 정원의 꽃들은 화사한 미소로 봄을 완성하고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날의 풍경은 한옥의 정취를 한껏 끌어올리죠. 사시사철 다채로운 풍경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계란형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처럼 딱 만들어져 있고 다른 마을에 한옥 마을에 가면은 뭐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희 마을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시내처럼 붙어 있어서 더 아늑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도시와 아파트를 떠난 후 찾아온 변화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겁니다. 낮은 담장의 한옥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관심이 생겼고 공동체 문화가 형성됐는데요.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우고 품앗이를 하던 정겨운 옛 시절이 왕금마을에선 현실로 펼쳐집니다.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다 보면 그야말로 이웃사촌이 되고 친구가 되는데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어느 집이든 기꺼이 사랑방을 내어줍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부녀회장님 집인데요. 맏며느리 특유의 추진력과 포용력을 가진 부녀회장님을 중심으로 부녀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부녀회 사업으로 이거 해도 좋겠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고추장 담그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부녀회 모임 때 한번 이거 추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녀에서 이걸 해볼까? 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먹는다는 데서 의미가 있잖아요. 사 먹는 것보다. 처음에 한옥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했었고 주택 생활을 안 해봐서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근데 남편의 권유로 인해서 들어와 살아보니 처음에 1년은 적응하는 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살아갈수록 너무 새록새록 정이 드는 거예요. 한옥의 이렇게 느낌이라든가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한옥에서 주는 느낌, 그 느낌을 받고 그날에 힘들었던 일을 다 잊기도 해요. 언니와 동생들하고 만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좋은 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새소리가 정말 많이 나요. 정말 여기가 산이 가까워서 그런가 새가 유독 많아서 네, 새소리가 참 많이 나고 이제 그게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하고 틀리게 한옥은 이런 창살들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이제 거실에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석가래 같은 부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나무의 중후한 질감이 살아있는 천장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창살까지. 집주인의 취향이 반영된 내부 공간은 예스러움과 현대적인 멋이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답니다. 네, 지금 파는 거는 음성각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음성각. 이 칼 찌를 때는 중봉을 잘 찾아갖고 잘 새겨야 됩니다. 선을 잘 따라가야 돼요. 선을.
또 우리 형님은 잘해요. 예? 이 형님은 잘해. 여기 저 기록 씨는 저 지금 저 한 1년 넘게 했어. 초보자가 아니야. 1년 넘게 했다고. 팔자를 몇 개 뿌려 먹고 그래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 취미생활 동아리도 만들어졌습니다. 15년째 서각을 해온 임종근 작가님을 중심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 작품을 완성해왔는데요. 한옥에 어울리는 문패와 현판을 만들어 각자의 집에 걸면서 집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숨을 쉬는 집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건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고, 근데 오늘 자고 나면은 여태까지 못 느꼈던 가벼운 그냥 상쾌한, 또 문 열면 또 정원이 있고. 토요일 일도 또 잔디밭에 또 풀도 뽑고 뭐 또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몸무게가 지금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빠져서 좋고.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여러 선후배 선배님들하고 형님들하고 그다음에 후배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낭만과 꿈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과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마을. 주거 공간의 변화는 생활을 바꿔놓았고 삶의 품격을 높여줬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따스한 행복이 머무는 공간, 왕금 한옥마을입니다.